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추락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때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의 주제는 근육 파열, 힘줄 파열, 인대 파열 있죠. 이렇게 파열에 대해서 고생을 할 때 얼마 정도 지나야지 조직이 회복이 될까,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질까, 그리고 잘못된 치료 기간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근육이나 힘줄이나 인대 손상 때문에 혹시 고생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고생하고 있는 그 기간 있죠? 그 기간하고 과연 현대의학이 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환별 기간, 통증의 원인, 치료기간, 잘못된 치료기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먼저 근육 파열입니다. 근육 파열은요, 기본적으로 30일 정도 지나면 근육 파열된 부분이 회복이 1차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또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30일 정도 지나면 거의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근육 파열입니다. 근육 파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부어서 그래요. 주로 종아리 파열이 제일 많죠. 종아리 파열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딱딱해지고 누르면 아프고 그런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조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염증이라는 게 나타나요. 염증이 없으면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그 염증이 더 붓게 만들고 누르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요, 어떻게 하면 부종염증을 빨리 없앨까를 고민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종아리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면 그냥 자동으로 보행 가능할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치료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개월 걸려요. 왜냐면요, 통증이란 놈에 오랫동안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파행보행이라고 절뚝거리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 때문에 근육이 회복될 때 그 품질이 썩 좋지 않아.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누르면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에서 종아리 파열됐을 때 이 기간 내로 좋아지게 하는 치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걸어봐요. 지금 종아리 파열 진단받은 게 며칠 됐죠? 12일 정도. 2주? 이미 뭐 회복 끝? 지금 아무튼 이래. 자, 요 앞쪽으로 오세요. 걸어봐요. 몇 번 길게 왔다 갔다 걸어봐요. 다시. 아까 오실 때 한 통증이 한 10 정도라고 치시면 지금은 한 몇 정도 남으신 거예요? 30 정도 남은 느낌이세요? 한 70 정도. 자, 다음입니다. 힘줄이 파열됐을 때 어떨까? 석 달 정도 1차 회복, 그 다음에 1년 이상 2차 회복. 힘줄은 1차, 2차 회복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1차는 힘줄 파열된 부분이 있죠. 그 파열된 부분을 막 메꿉니다. 막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메꿔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촘촘하게 메꿉니다.
그렇게 메꾸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칼에 베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떠냐면, 처음에 칼에 베면 약 바르고 며칠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물죠. 그죠? 아물고 나면은 다 아물어도 어떨까요? 그 주변 상처 부위가 시뻘겋죠. 근데 살은 붙었어요. 그게 1차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빨갛게 됐던 그 부위도 좀 괜찮아지고, 그리고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2차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때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아물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힘줄 파열이 됐을 때 통증은 뭘까요? 힘줄 파열 그 자체는 통증의 원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파열된 부분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면 아파요. 이거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힘줄 파열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힘줄이 파열이 되었기 때문에 아프니까, 만약에 전문의 선생님이 파열 정도가 심하면 이거 꼬매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힘줄 파열이 심해서 아프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 제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낚시를 갔어요. 갯바위 낚시. 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 뒤꿈치 힘줄,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왔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파요. 멍멍합니다.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갔더니 완전 파열. 그래서 수술을 한 겁니다. 이때 뭐냐면요, 힘줄 파열 정도가 너무 심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수술을 하는 거지, 아픈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줄 파열돼서 여러분들이 아파요? 대표적인 게 어깨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염증을 빨리 없애주면 통증은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했더니 치료 기간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제대로 치료받잖아요, 여러분. 어깨 엄청나게 아플 때 2주일이면 그 큰 통증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약간 불편한 정도만 남죠. 그리고 3개월은 뭐예요? 1차. 힘줄 파열되고 난 다음에 1차 아무는 과정까지 관찰을 하는 거죠. 이때는 띄엄띄엄 오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힘줄 파열 환자분들이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가장 이상해요. 뭐냐면 1년이 기본이야. 몇 달은 너무 많고,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요, 아픈 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깨 굳어요. 어깨 굳어가지고 오십견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줄 파열된 부분은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억제시키잖아요. 그러면 관절이 굳지도 않고, 그게 2주일입니다. 그리고 거의 안 아파. 통증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하는 데까지 2주일 이후에 3개월 정도는 힘줄 파열 자체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깨 힘줄 파열된 분이 있다면 지금 몇 달째 고생하고 계시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제가 2주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치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되셨어요? 내리시고. 조금만 고생하실게요. 이번에는 옆으로 벌릴 거예요. 옆으로 한번 올려보실까요? 옆으로. 내리시고요. 잠깐 쉬실게요. 어젯밤에 잠은 주무셨어요? 못 잤죠. 아이고 저런. 침을 맞으셨다고요? 네. 아니 어제 자, 앞으로 한번 올려보실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좀 더 올리십시오. 여기서부터 올리시고요. 천천히. 한번 올려보실게요. 옆에 아까보다 낫네요. 옆은 아까보다 다 올라가시죠? 오 아파도 올라가네요. 네, 아파도 올라가요. 네. 근데
내려보세요. 천천히. 어제는 팔을 전혀 못 썼잖아요. 좀 약간 그 저림하고 통증 그거 좀 있고 나머지는 일단 좀 볼게요. 앞으로 올려보십시오. 좋습니다. 내리시고 옆으로 올려보십시오. 다 된다. 네. 그래봤어요. 자, 다음으로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줄 파열하고 인대 파열은요, 그 원리가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기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인대 파열은 석 달에서 1년 정도, 1차 회복 기간, 2차 회복 기간, 그죠? 이렇게 나뉩니다. 이때는 얼기설기 아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촘촘하게 아물게 하는 그런 기간이 돼요. 통증의 원인은 뭘까요? 부종, 염증 똑같습니다. 근육 파열하고. 발목을 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발목을 대단히 심하게 삔 사람 같은 경우에 디딜 수 있을까요? 못 디뎌요. 왜냐하면 부어서 그렇고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걷게 돼요. 무릎에 십자인대 손상 환자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대의학에서는 일주일 정도면 보행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치료 기간을 보면요,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나중에는 관절 불안정증이라고 해서 덜거덕거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목 혹은 무릎에 인대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고생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니까. 그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도요, 일주일 정도면 회복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걸어보세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좀 찌릿찌릿한. 찔찔해요? 네. 이게 좀 얼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이. 좀 어때요? 조금 걸리는데. 걸을만 해졌어요? 예. 내려와서 한번 걸어보세요. 왼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 정도면 됐네. 자, 여러분, 근육 파열, 힘줄 파열, 인대 파열이 되었을 때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거는요, 빠르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보호하는 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보호하는데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이스 프로토콜, 이거는 보호하는 치료고요. 그 다음에 미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호하면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치료는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보호하는 방법의 치료법은요, 치료 기간이 좀 깁니다. 몇 주 깁스해야지, 그 다음에 깁스 끓으면 바로 움직이나? 못 움직여요. 그때부터 통증 치료, 재활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기간을 좀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치료 후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완전히 회복이 돼도 실질적인 파워, 그러니까 처음에 다치기 전에 가졌던 힘 있죠. 그 파워의 최대 80%, 85% 정도까지 밖에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굉장히 안전하죠. 그 다음, 미트라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보호하는 그 치료법 있죠. 이 치료법은요, 단점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야. 여러분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절뚝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요, 통증을 줄여주고 나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심하게 삐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발목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걸 억지로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큰 고생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치료하면 인대 손상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안 아프게 움직일 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무릎 혹은 발목에 염자가 와가지고 절뚝거릴 때 미트라고 움직이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이라면 여러분들 다친 그날 바로 움직일 수 해줄 겁니다. 바로 움직이게 해주고 그 상태로 깁스를 하거나 보조기를 채우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해서요, 어떤 환자는 금방 회복되고요, 어떤 환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만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치료하는 게 정석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혹시 빠르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지금 국내에만 1,200명 정도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근처에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면은 저희 스텝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고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래 고생하지 마시고요. 또 안 해도 되는 수술까지 하지 마시고 일단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일로 와보세요.